자,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, 바로 작가 로저 로젠블라트의 흥미로운 에세이입니다. 핵심이 뭐냐고요? 바로 노년의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 숨쉬게 두자는 거죠. 나이듦에 대한 아주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통찰들,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문장 한번 보세요. 작가의 실용적인, 어찌 보면 좀 건조한 태도가 확 느껴지시죠? 충동적인 선택을 피하면 인생이 좀 지루해질지 몰라도 확실히 안전해진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하는 것에 더 집중하자는 얘기예요.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단계, 경계 설정하고 잘못된 선택 피하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아주 직관적인 두 가지 규칙이 나오는데요. 첫째, 억지로 나간 모임 끝에 영혼 없이 던지는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자 이 말에서 무조건 도망치세요. 어차피 서로 진심 아니잖아요? 둘째, 여러분의 그 깊고 무거운 절망을 친구에게 털어놓지 마세요. 아무리 아끼는 친구라도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될 수 있다는 진짜 뼛속 깊은 조언입니다. 이런 방어적인 태도는 아주 흥미로운 6번 규칙, 절대 타협하지 마라로 이어집니다. 아주 조금이라도 말이죠. 전문 협상가가 아니라면 애초에 타협은 시도도 하지 말라면서 메카시즘 시대의 꽤 유명한 일화를 하나 들려주는데요. 당시 장학금 때문에 충성 맹세서를 써야 했는데 하버드 학장은 이걸 그냥 우표에 침 바르는 정도의 형식적인 절차로 가볍게 넘겼어요. 하지만 파시스트 정권을 피해 도망친 이탈리아 교수의 생각은 완전 달랐습니다. 처음엔 우표를 할지만 나중엔 결국 다른 걸 할게 된다고 경고했죠. 작은 타협 하나가 어떻게 모든 걸 잃게 만드는 무서운 시작점이 되는지 정말 소름 돋게 보여주는 일화 아닙니까? 자, 이제 에너지를 좀 끌어올려서 두 번째 단계로 가보죠. 바로 혼돈을 받아들이고 기회를 꽉 움켜쥐는 단계입니다. 작가는 여기서 재즈 피아노 연주법을 예로 들어요. 우리가 평생 실수하지 말라고 배우잖아요. 근데 재즈는 다릅니다. 일단 피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 실수를 수습하려고 일부러 또 다른 실수를 하는 거예요.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로만 만들어진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곡이 탄생한다는 거죠. 여기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삶의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. 실수 없는 삶이 최고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실수들은 엄청나게 창조적일 수 있거든요. 억지로 들어간 회사가 알고 보니 내 천직일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. 맞아요. 인생은 어찌 보면 이런 창조적인 실수들이 기가 막히게 얽혀있는 거대한 조각보 같은 겁니다. 이 대목에서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요. 작가가 20대 때 케임브리지 찰스 강변에서 친구들이랑 소풍을 하고 있었대요. 막 닭다리를 집어들고 먹으려는 찰나에 웬 꼬마가 나타나서 아주 태연하게 그 닭다리를 쓱 낚아채던 애 자기 갈 길을 가버렸다는 겁니다. 황당하죠? 그때 옆에 있던 친구 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. 저 꼬마는 인생이 누군가 낚아채주기만 기다리는 닭다리라고 생각하나 봐? 와, 이거 진짜 정답 아닌가요? 여러분, 우리가 더 이상 이팔 청춘이 아닐지라도 인생의 기회는 먼저 손 뻗어서 꽉 쥐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. 비슷한 맥락의 10번 규칙, 농구 골대에 림만 바라보세요 입니다. 작가가 대학 시절에 키가 180도 안 되는 꽤 단신 농구 선수였거든요. 본인 입으로 실력도 고만고만했다고 해요. 근데 어떻게 매번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을까요? 비결은 딱 하나. 수비수가 아예 눈앞에 없다고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였죠. 오직 골대의 림, 내 목표만 뚫어지게 본 겁니다. 신기하게도 그럼 수비수들이 그를 못 막았대요.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. 사사건건 간섭하는 시끄러운 이웃, 믿는 도끼에 발등 찍는 동료. 이런 인생의 수비수들은 싹 다 무시해버리세요.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할 곳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. 그럼 어느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클린샷을 날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테니까요. 자,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에는 나 자신에서 벗어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타인 끌어올리기입니다. 여러분,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비싼 선물? 아니면 멋진 저녁 식사? 작가가 내놓은 대답은 훨씬 더 깊고 울림이 있습니다. 정답은 바로 자신감 불어넣어주기입니다.
누군가 시험이나 큰 발표를 앞두고 혹은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의심에 빠져 덜덜 떨고 있을 때 넌 할 수 있어 라고 묵직하게 한마디 건네는 것. 이게 진짜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강력하거든요. 그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를 이뤄내는 그 벅찬 기쁨을 누리길 온 마음으로 응원하는 가장 완벽한 사랑의 표현인 거죠. 여기에 피식 웃음이 나는 2번 규칙이 등장합니다. 당신보다 과분한 사람과 결혼하세요. 작가는 아주 능청스럽게 덧붙여요. 뭐 보통은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그렇게 되곤 하고 여러분도 살면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요 하면서 말이죠. 나를 낮추고 상대를 치켜 세워주는 이 위트 참 매력적이지 않나요? 자, 이제 한숨 고르고 오늘의 이야기, 그 마지막인 4단계로 들어갑니다. 바로 기품 있게 삶의 끝을 마주하는 초월하기 단계입니다. 작가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참 경이로워 보인다고 해요. 특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절망적인 순간에 갑자기 어떤 아름다움이 불쑥 튀어나올 때 말입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위로조차 안 되는 최악의 바닥에 떨어졌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말러나 베토벤의 웅장한 음악이 들려오고 순식간에 슬픔이 씻은 듯 사라진다면? 제발 그 순간을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의심하지 마세요. 그냥 그 기적 같은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. 이뤄서 나오는 4번 규칙, 나방을 관찰하세요. 이건 버지니아 울프의 에세이 나방의 죽음에서 가져온 이야기인데요. 창문 틈바구니에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작은 나방의 숭고한 사투를 작가는 엄청난 경외감으로 바라봅니다. 이 통찰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결국 언젠가 생명이라는 이 엄청난 힘을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걸 똑똑히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. 해질녘이 되어야만 그 환상적인 찌르레기 때 군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진실입니다. 어느덧 마지막 규칙이네요. 작가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. 불멸을 추구하지 마십시오. 우리가 이룬 대단한 업적, 화려한 타이틀, 그런 걸로는 절대 불멸에 닿을 수 없다는 겁니다. 시간 앞에서는 다 흐려지고 바스러지니까요. 하지만 딱 하나, 영원한 게 있죠. 바로 우리가 누군가와 깊이 나눴던 그 따뜻한 마음, 선한 감정들입니다. 영국 시인 필립 라킨의 이 한 줄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. 혼돈을 견디고 수많은 실수를 지나 결국 인생의 황혼기에 다다랐을 때 우리를 끝까지 살아 숨쉬게 하는 단 하나의 규칙은 바로 사랑이었던 겁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. 화려한 업적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히 남는 거라면 오늘 당장 여러분은 누구에게 넌 할 수 있어 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겠습니까? 이 멋진 규칙들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오늘 바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데 써먹어 보시길 바랍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